지금 지갑 속에 현금 얼마나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이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7만 8천 원을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3년 전보다 3분의 1 정도 확 줄어든 액수인데요. 눈앞에 다가온 현금 없는 사회의 명암, 또 이 1,000원을 1원이나 10원으로 낮추는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에 오아시스 함께해 주시는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고 보니 저만 해도 이 축의금이나 조의금 낼 때 말고는 현금 거의 안 쓰는 것 네.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가방에 뒤져보니까 정말 1원 한 장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최근 들어서 카드 말고는 정말 그 지갑이라는 것 자체를 안 들고 다닌 지 저는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이 한국은행이 또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죠? 네, 한국은행이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지갑에 넣고 다니는 현금이 3년 새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간편송금이나 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기존의 그 기준으로 보면 기존하고 볼 때 현금 보유자 중에 가계당 평균 보유액은 54만 3천 원에서 그 3년 전 대비 22% 줄어든 그 54만 3천 원, 이게 집에 비상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고요. 지갑에 얼마 있느냐 이걸 네. 보면 평균 7만 8천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3년 전에는 11만 6천 원이었으니까 3만 8천 원이 줄었습니다. 네. 이게 연령별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20대 아들은 지갑에 5만 4천 원이 들어있었고요. 네. 50대 아버지 지갑에는 그래도 여전히 10만 5천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집 장롱이나 사무실 서랍에 놔두는 이 그 비상금의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네. 수단별로도 지출액 비중이 그 3년 전 조사에서는 현금이 카드를 이겼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보니까 신용 체크카드가 52%로 뭐 압도적인 많이 늘었네요. 1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게 아직까지 뭐 10,000원 이하 이렇게 몇천 원 단위에서는 카드 쓰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높은 연령대에는 많으신 것 같고 네. 젊은 층은 전혀 뭐 그런 부담이 없는 것 같죠. 자, 요즘 또 무슨 페이도 있고 신용카드도 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쓸 정도니까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지갑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추세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 아예 현금을 안 받는 매장들도 지금 늘고 있죠. 이 매장 입장에서는 현금을 안 받으면은 이게 더 유리한가요? 일단 매장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소위 그 시제라고 해서 장사하기 전에 마련해둬야 되는 돈이 있거든요. 네. 거스름돈 내줘야 하니까 그런 관리나 준비 자체가 필요가 없고요. 사람들이 주문을 받아서 왜 계산할 때 얼마인지 계산해서 거슬러 주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시간이 필요 없어지고 고객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 고객 서비스는 올라가면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단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명 커피 체인을 예로 들어보면 지난해 4월에 뭐 판교, 구로디지털 같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IT 보급률이 높은 그런 네. 동네에서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이 현금 없는 매장을 전체 매장의 60%까지 늘렸습니다. 네. 이 커피 전문점이 전국에 가지고 있는 체인 수가 1,28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4월 기준으로 759곳이 현금 없는 매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서 보면 미리미리 충전을 했다 쓰기도 하고 리워드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를 유도하기도 하고 해서 해당 매장의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현금 결제 비율이 한 31%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금 없는 매장을 중점적으로 밀어붙인 이후에는 해당 매장의 현금 결제 비율이 0.5%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매장은 아니지만 현금 없는 매장의 경우에는 정말로 현금이 없는 매장화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카드 같은 걸 또 준비 안 하고 현금만 들고 갔다가 그러면 좀 낭패를 본 경우도 생기겠네요. 물론 이제 현금이 없다고 주문을 아예 안 받아주진 않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이 커피 체인의 경우에는 선불 충전카드 제도가 있거든요. 네. 10,000원을 낸다 하면 10,000원짜리 카드를 충전을 시키고
거기서 그 차액을 카드에 담아서 돌려주게 되는데요. 그래도 노년층이다 아니면 외국인이라 정말 몰랐다 네네. 하면 아주 소수의 경우에는 현금 결제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또 이 한국은행에서도 2년 전부터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이란 걸 하고 있다는데 이 국가로서는 동전 제조 비용을 아끼는 것 말고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돈을 유통한다는 건요. 사실 제조 비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만들어서 보관하고 그 운반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사인 간의 거래에서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단위가 큰 5만 원권이 나온 이후에는 이게 지하 경제의 상당 부분 흘러들어갔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네네. 일단 제조 비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동전을 예로 들 때 10원짜리 동전의 액면가는 10원인데 네. 이걸 제조하는 비용은 한 30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사실 정확한 생산 단가는 이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네. 나라에서 밝히지 않거든요. 이 우리나라 조폐공사가 전 세계에서 꽤 많은 돈들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수출 공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영업 비밀이라고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고 네네. 하는데 10원짜리 동전에 들어가는 금속을 만약에 녹여서 이걸 시장에 내다 판다 이렇게 네. 가정을 하면 물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10원짜리 동전 안에 들어있는 금속의 가치가 한 25원 정도 됩니다. 생산 단가가 한 3배 가까이 높다는 얘기고요. 또 운반, 유통, 관리 이런 것들도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한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범죄 또 나아가서는 비자금, 뇌물, 조세 포탈 이런 것들도 소위 뭐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조폐공사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비자금으로 쓰일만 하구나 싶은 것이 5만 원권으로 5천만 원이 벽돌 한 장 사이즈예요. 네. 거기에서는 한국은행을 통해 공식 유통되기 전에 돈을 제품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지 사이즈의 돈을 만들어서 이걸 잘라서 제품의 형태로 유통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돈이 없는 시대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구나. 차떼기, 사과상자 이런 말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현금 없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냐 이런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 응답이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디지털 강국이다 보니 기술적으로는 현금 없는 사회 쪽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장점들이 있지만 또 우려되는 점도 많죠. 그렇죠. 일단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그 당시 상황을 좀 되짚어 보시면 네. 가게에 갔는데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장사를 못 한다. 그렇죠. 못 팔고 사 먹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소위 초연결 시대의 그 명암을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초연결이라는 건 연결이 끊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보안 같은 것들이 미비할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뭐 했는지를 누군가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내가 어디에서 몇 시에 카드를 쓰는 것이 패턴화돼 있다 했을 때 저녁 9시에 마지막으로 돈을 쓸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아, 범죄자가 네. 그 정보를 알게 된다면 이런 상황들도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한 군데에 몰아놓았을 때 특히 그 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네. 어려운 노인들, 네. 저소득층들은 스마트폰 자체를 아직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디지털 소외라고 많거든요. 하죠. 그렇죠. 이게 뭐 디지털 디바이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분들은 이 대열에 아예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그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 친구가 딱 한 명이다. 이 친구하고 싸우면 친구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대안을 좀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돈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화폐 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좀 용어가 어려워요.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디노미네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화폐의 그 액면가를 표현하는 그 자체거든요. 액면가. 액면가. 네. 그 액면가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 디노미네이션인데 이걸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하고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권을 신권으로 바꾸거나 네. 화폐 단위를 바꾸거나 뭐 하다못해 권종이나 디자인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 디노미네이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네. 우리가 아주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리디노미네이션이 맞는 표현이고요. 요 사이에 나오고 있는 말들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하는 총재가 그럴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제 세간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두 차례 리디노미네이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을 환으로 바꿨다가 다시 환을 원으로 되돌렸던 건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됐던 게 지금 1962년이니까 57년 동안 동일한 그 화폐 단위를 계속 사용을 해왔던 건데 바꿀 필요성이 좀 있긴 한가 보네요. 일단 그 대외적인 명분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게 달러화 대비 동그라미가 너무 많이 붙는다. 사실 우리보다 약간 경제력이 약한 동남아 국가에 가면 동그라미 몇 개를 떼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격이나 경제력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에서 원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게 대외적인 명분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그 부분을 거론을 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2004년에도 그리고 2010년 이후에도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인 명분이고요. 그것 말고도 사실 지하 경제에 들어있는 돈들이 화폐 단위나 권종이 바뀔 때 교환을 해야 되니까 수면 위로 올라올 네. 거 아니에요. 그런 수요도 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그런 돈들이 양성화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 네네. 물가가 너무 뛰거나 아니면 너무 낮을 때 이 물가 조절의 목표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걸 단행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그 커피숍이나 아니면 그 파스타집 이런 데 가보시면 네. 가끔 카페라떼 2.5, 네네. 파스타 많이들 그렇게 11.0 표기하죠.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11,000원, 2,500원인 걸 알면서도 왠지 그 메뉴판을 보면 좀 싸게 느껴지죠. 네네. 그러면 지불하는데 부담이 덜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서 만약에 현재 1,000원이 1원이 된다 하면 물건의 사실 실질적인 가치는 같은데 그대로인데. 저렴한 듯한 착각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이걸 뭐 화폐 환상이라고 부르기도 네네.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좀 더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0.95원 이런 거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면 9,500원짜리를 그냥 만 원으로 올려서 받고 1원입니다 해 놓아도 소비자들은 체감하기 어려울 수가 그러다 보면 있어요.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네. 저성장 저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물가를 좀 건드려도 크게 부담이 없다. 그리고 혹여 일부에서 주장하는 음모론으로는 물가가 너무 낮고 명목상 어떤 성장이나 물가 지표가 낮다 보니까 이걸 통해 그 짐짓 좀 건드려 주었으면 하는 의도도 있지 않느냐 뭐 네.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난 2015년 국감에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미 질의를 해서 당시에 그 이주열 총재가 공감하고 있다,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해서 그 당시에도 한 차례 논의가 됐었고 네. 이번에 다시 또 나오게 되는 건데 좀 어떻게 보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글쎄 이게 굉장히 장단점이 분명한 것이라서 네네. 그 세계적으로도 보면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 프랑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을 했거든요. 단기간에 화폐를 교환하는 시점을 못 박지 않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서 사회 경제 체제가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100분의 1로 낮출 때 이걸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당시의 명분도 비슷했어요. 달러 대비 프랑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네. 근데 반면에 최근에 2016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은 되게 떨어지고 고용률도 떨어지고 은행 신용도 전반적으로 낮아졌거든요. 네. 성급하게 추진했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현금을 쓰지 않으니까 전자결제 시장은 더 성장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표상으로 경제가 성장한 듯한 느낌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또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박연리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